드디어 나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아이오닉 9을 구매 예정이시라면 어떤 트림을 선택해야 할지, 옵션은 뭐가 꼭 필요한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 제가 가격표를 하나하나 직접 보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아이오닉 9의 달인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현대 아이오닉 9의 가격표를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가격표가 쭉 있을 건데요. 트림이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익스클루시브, 일단은 기본적인 자동차의 필수 기능들이 포함된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주행 보조나 편의 기능들이 업그레이드가 된 트림이다 라고 보세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고급 사양이 적용된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여기에서는 내장과 외장에 이제 좀 차별성을 두는 디자인들이 들어가게 돼요. 트림명 옆에는 기본 품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추가 비용을 내고서 넣을 수 있는 선택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7인승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6인승 모델에만 적용됐었던 기능들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익스클루시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 전 판매 가격이 7,073만 원이고요.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나면 6,715만 원, 거의 350만 원가량의 할인이 되는데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eGMP 플랫폼의 성능부터 한번 볼 텐데요. eGMP란 무엇이냐?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입니다. 전기차가 짧은 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인 건데요. 쉽게 말해서 현대자동차 전기차에 최적화된 차량의 뼈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능을 한번 보겠는데요. 차세대 일체형 PE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160kW, 약 218마력의 후륜 구동 모터와 감속기, 그리고 인버터가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아이오닉 5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124kW고요. EV6는 125kW, EV9이 150kW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좀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감속기라는 게 자동차의 모터가 너무 빨리 도는 걸 적당한 속도로 줄여서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인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자전거 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인버터는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를 모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것도 좀 비유를 해보자면 핸드폰 충전기처럼 전압을 조절해주면서 변환해주는 장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10.3kWh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는데, 한 번 충전을 하면 최대 532km까지 주행 가능한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입니다. 400V, 800V 멀티 충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400V와 800V 충전 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충전 시스템입니다. 초급속 충전을 한다면 10%에서 80% 충전하는데 약 2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후륜 멀티 링크 서스펜션, 차량의 뒷바퀴가 각각 따로 움직이면서 도로 충격을 줄여주고 승차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전기차에는 잘 안 들어갑니다. 그거를 대신하는 게 후륜 멀티 링크 서스펜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RMDPS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일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CMDPS보다 운전대 조작을 정밀하게 도와주고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핸들링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대 기둥 부분에 전기 모터가 달려서 운전대 조작을 도왔다면, 렉 구동형 같은 경우에는 조향축에 직접 모터가 장착되어서 직접 조향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CMDPS보다는 RMDPS가 더 비싼 겁니다. 좋은 거예요. 회생제동 시스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해서 주행 가능 거리를 늘려주는 기능인 겁니다. 변자식 변속 컬럼, 변속 레버가 운전대 기둥에 달려 있습니다. 자, 만약 변속에 오류가 나면 진동으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트 펌프 시스템, 배터리에서 나오는 폐열을 난방에 활용을 해서 겨울에도 전기 소모를 줄여주고 주행 거리를 늘려주는 기능입니다. 배터리 컨디셔닝 시스템, 배터리의 온도를 조절해서 추운 날씨에도 충전 속도를 유지해주고 급속 충전 성능을 최적화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실내 V2웰, 차량 안에 220V 콘센트가 있어서 주행 중이나 정차 중에 가전제품을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기준으로 했었을 땐 3.6kW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포트나 전자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합
종합주행 모드, 에코, 노멀, 스포츠 등의 모드를 통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주행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듀얼모션 액티브 에어플랩, 차량 속도와 온도에 따라서 에어플랩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혀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냉각 성능을 높여줍니다. 여기에서 에어플랩이라는 게 차량 앞쪽에 라디에이터 그릴 뒤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작은 덮개가 있는데요. 자, 요게 그 장치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안전 기술을 다뤄볼 텐데요. 총 17가지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요, 앞차, 보행자, 자전거 교차로 차량 등이 감지가 되면은요, 충돌 위험이 있었을 때는 경고를 해주고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 중에 차선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조정을 해서 차선을 유지해줍니다.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도로에 맞는 제한 속도를 감지하고 그 속도를 초과하면 계기판에 경고를 띄워주는 기능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운전 중 졸음 운전이나 부주의한 운전 패턴을 감지하면 쉬어가라고 계기판에서 경고를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하이빔 보조, 어두운 도로를 지날 때는 맞은편 차가 없을 땐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주고요. 자, 반대편 차선의 차량이 감지가 되면은 다시 하향등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차로 유지 보조 2, 전방 카메라로 차로를 인식을 해서 운전자가 차로 중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차로가 인식되지 않을 때에는 전방 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 시간 동안 조향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후측방 충돌 경고, 차로 변경을 위해서 방향 지시등을 스위치로 조작을 할 때 옆 차선에서 차량이 접근을 하면 사이드 미러에 경고등을 띄워주는 게 이 기능입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전진 출차, 평행 주차 상태에서 전진으로 출차를 할 때에는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제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을 할 때 좌우에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해줍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충돌 위험이 높아진다면 자동으로 제동까지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인데요. 앞차가 정지를 하면 자동으로 정차를 한 후에 다시 출발하는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서 안전한 속도로 주행을 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안전속도 구간, 곡선 구간, 진출입로 진입 전에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고 해당 구간이 지나면 원래 속도로 복귀해줍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앞차와의 거리를 설정 속도로 유지해주면서 곡선로에서도 차량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주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을 할 때는 핸들을 잡고 방향지시 등을 켜면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해주는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하차 보조, 차량 문을 열 때 뒤에서 오는 차량이 있다면 경고를 띄워주고요. 차량 문을 잠가서 하차 사고를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후석 승객 알림,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때 뒷좌석에 사람이 남아있다면 이를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주는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주행 중에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전류 측정 방식으로 감지를 해서 경고하는 기능입니다. 살짝 손만 갖다 대면 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차선 이탈이나 전방 충돌의 위험이 있다면 스티어링 휠에 진동을 줘서 경고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차량 내에 장착된 카메라 보디를 통해서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분석한 다음에 졸음 상태나 부주의 운전 등의 이제 상태를 감지하게 되면 경고를 보내주는 안전 기능입니다. 다음은 안전인데요. 총 8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0 에어백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앞좌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센터 사이드 에어백, 1, 2열 사이드 에어백, 운전석 무릎 에어백 등 총 10개의 에어백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탑승자를 전방위로 보호해줍니다.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아이소픽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치가 2열과 3열에 각각 2개씩 적용이 되어서 영유아용 시트를 간편하고 안전하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중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1차 사고 후에 운전자가 제동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추가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액티브 후드 시스템,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에는 차량 보닛이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내 충격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가상 엔진 사운드, 이게 뭐냐면요, 전기차는 주행 중에 나는 소음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보행자가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속도 이하에서는 차량이 인위적으로 엔진 소리를 내서 주행자가 차량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 가파른 경사로에서도 일정한 속도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1열, 2열, 3열 다 있는데요. 사고 발생 시에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들을 순간적으로 콱 조여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방지해주는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실내 소화기, 차량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제공이 되는 소화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외관입니다. 스몰 큐브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LED 램프가 촘촘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밝고 선명한 전방 시야를 확보해주는 램프입니다. LED 서브로 램프, 전조등 아래에 추가된 LED 램프로서 야간 주행이나 안개 낀 도로에서도 더 넓은 범위를 밝게 비춰주는 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ED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 차량 후면에 LED 방식으로 적용이 된 테일 램프죠. 각가지 램프가 종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콤비 램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LED 보조 제동등, 급제동을 할 때 뒷차량에게 제동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차량 상단에 추가된 LED 제동등입니다. 루프렉, 차량 지붕에 짐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프박스나 캐리어 장착이 가능한 거죠. 히든 리어 와이퍼, 평상시에는 스포일러 내부에 숨겨져 있었다가 작동을 할 때만 나타나는 후방 와이퍼입니다. 히든 안테나, 돌출형 안테나가 아니라 차량 루프와 일체형으로 디자인이 되어서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안테나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전동으로 접고 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열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김서림을 방지해주는 사이드 미러입니다. 19인치 알로이 휠과 타이어, 기본 장착된 19인치 휠과 타이어인데요. 주행 안정성과 연비 효율을 고려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은 걸 하게 된다? 그러면 연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주차, 주행 시에는 도어 내측에 숨겨져 있었다가 승하차 시에는 자동으로 팝업이 되는 플러시 타입의 첨단 도어 핸들입니다. 자외선 차단 유리, 윈드실드라고 하면 이제 전면 유리라고 뜻하는데요. 앞유리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 온도 상승을 줄여줄 수 있는 전면 유리입니다. 이중접합 차음 유리, 요거는 전면하고 1열, 2열 도어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두 겹의 유리 사이에 소음을 흡수하는 전용 차음 필름을 삽입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롬 윈도우 라인 로어 몰딩, 차량 창문 하단에 크롬 장식이 추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장인데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12.3인치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하나로 통합이 된 대형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주행정보, 내비게이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상태 등을 표시해주는 고화질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베젤리스 인사이드 미러, 테두리를 최소한으로 얇게 만든 실내 미러입니다. 깔끔한 디자인과 넓은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죽 스티어링 힐, 요거는 열선 인터랙티브 픽셀 라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가죽으로 마감된 스티어링 힐에다가 열선 기능이 적용이 됐고요. 픽셀 라이트, 요 조그만한 점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차량 상태를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LED 실내등은요, 1열 천장등, 중앙등, 선바이저, 러기지 등 실내 곳곳에 LED 조명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도 쉽게 물건을 찾고 사용할 수 있겠죠. 양방향 멀티 콘솔, 차량의 센터 콘솔이 앞뒤로 열 수 있습니다. 1열과 2열에 모두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멀티 콘솔이 되는 건데요. 6인승 같은 경우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아일랜드 2.0이 적용이 되어서 양방향 멀티 콘솔 뿐만이 아니라 센터 콘솔이 2열 앞쪽까지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2열에서도 센터 콘솔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인조가죽 감싸기, 콘솔 암레스트와 시트 뒷부분을 인조가죽으로 감싸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이오펫 원사 헤드라이닝이라고 해서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펫 원사로 실내 마감재를 제작해서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시트로 넘어갈게요. 시트 부분에서는 6인승과 7인승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선택해야 하는 1열 일렉션 컴포트 시트와 운전자 메모리 시스템이 6인승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만약 6인승과 7인승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점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먼저 인조가죽 시트 같은 경우는요, 디지털 패턴이 적용된 인조가죽입니다. 메탈 패치 장식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운전석 시트를 8방향으로 전동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허리 지지대인 럼버 서포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전동 시트, 동승석도 시트를 8방향으로 전동 조절이 가능하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이나 운전석에서도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1열 열선 통풍 시트, 앞좌석에 열선과 통풍 기능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계절에 상관없이 시트를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2열 열선 시트, 뒷좌석에서도 열선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탑승할 수 있겠습니다. 2열 6대4 분할 폴딩 시트, 2열 시트가 6대4 비율로 접히고 앞뒤로 슬라이딩 등받이 각도 조정까지도 모두 다 가능하겠습니다. 2열 리모트 폴딩, 트렁크 안쪽에 적용된 전자식 폴딩 스위치인데요. 2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2열 원터치 틸팅형 워크인, 2열 시트 상단 하단에 위치한 원터치 버튼인데요. 2열 시트가 앞으로 접히면서 3열을 쉽게 탑승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3열 5대5 분할 폴딩 시트, 3열 시트를 왼쪽과 오른쪽 각각 5대5 비율로 접을 수가 있고요.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의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버튼을 눌러서 간편하게 시동을 걸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키 원격 시동, 스마트키를 이용해서 차량에 타지 않고도 원격으로 시동을 걸 수 있겠습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할 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잠기고 주행 중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량이 멈춰 있을 수 있는 오토 홀드 기능도 지원합니다. 회생제동 컨트롤 패들 시프트, 스티어링 휠 뒤쪽에 위치한 패들로서 회생제동 강도를 조절해서 주행 중에 배터리 충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 패드를 당기면 회생제동 레벨이 증가하고요. 오른쪽 패드를 당기면 레벨이 감소합니다. 또 왼쪽 패드를 길게 당기면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감속하는 아이패들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서도 정차를 할 수 있습니다. 3존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2열까지 각각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서 탑승자가 원하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 후석 통합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 터치 패널로 1열과 2열의 에어컨 히터를 조작할 수 있어서 실내 온도를 편안하게 조절할 수 있겠죠. 배가트 USB-C 타입 단자, 1열에 3개, 2열과 3열에 각각 2개, 총 7개의 USB 충전 포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기기들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겠습니다. 파워 아울렛, 1열과 트렁크에 12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파워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C가잭 그겁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1열과 2열의 창문을 닫을 때 장애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안전 기능입니다. 후방 모니터,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에 화면을 띄워서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렌즈를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루프 에어 벤트, 천장에 있는 에어컨 히터 송풍구입니다. 바람이 위쪽에서 나와서 실내 공기를 골고루 펴지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전방 후방 주차거리 경고, 전방 후방 센서를 통해서 차량과 장애물이 가까워지면 경고음을 울려서 주차 시에 충돌을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 요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별도의 케이블 없이도 무선으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위치와 스마트키 버튼을 통해서 트렁크 개방이 가능하고요. 설정을 통해서 트렁크 열리는 속도와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충전 도어, 충전 후의 문을 히든 버튼 또는 블루링크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조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쉽게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어웨이 락, 스마트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에서 일정 거리에서 멀어진다면 자동으로 띠딕 하면서 문이 잠기는 도어 락 기능입니다. 전자식 후드레치, 프론트 트렁크에 전자식 후드레치를 적용을 해서 차량 내 버튼과 스마트키, 그 다음에 디지털 키로 차량의 후드를 손쉽게 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포테인먼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2.3인치 내비게이션은요, 고해상도의 넓은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블루링크 5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는 건데, 스마트폰 웹을 통해서 원격 시동, 차량 위치 확인, 도난 경보 등 다양한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폰 프로젝션,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 화면에 연결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선, 무선 모두 다 됩니다. 일반 사운드 시스템, 8개의 스피커가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오디오 시스템인 거죠. 블루투스로 음악 재생과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합니다. 후석 취침, 대화 모드, 뒷좌석 승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앞좌석에서 스피커 볼륨을 조절을 하거나 대화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내비게이션이나 차량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선 업데이트입니다. 현대 AI 어시스턴트, 헤이 현대라고 하면은요, 음성 명령을 통해서 차량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어하고 운전 중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야? 우리 집으로 가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다양하게 뭐 다 도와준다고 하는데, AI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기본 품목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선택 품목, 여러분들이 추가로 비용을 또 넣어서 진행해야 되는 옵션을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H트랙 1입니다. 이건 280만 원인데요. 66kW의 전륜 모터가 추가가 되어서 4바퀴 모두 다 돌아가는 사륜 구동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H트랙 2입니다. 이거는 370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1에 들어갔었던 모터보다 더 강력한 157kW의 전륜 모터를 사용해서 사륜 구동 성능을 제공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썬루프 119만 원인데요. 파노라마 형식의 큰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 2 59만 원인데요. 주행 중 그리고 주차 중에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차량 내장 블랙박스가 있고요. 카메라 클리닝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화면에다가 실제 도로를 보여줘요. 그 위에다가 길 안내를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 뭐 처음엔 멋있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135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주차할 때 유용한 기능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패키지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주행 속도나 내비게이션 경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정보 같은 것들을 모아서 운전석 유리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차량 주변을 360도로 보여주는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후측방 모니터, 방향 지시등을 켜면은요, 계기판에 사이드 미러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요거 나름 또 쓸모가 있긴 있어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후진 중에 뒤쪽에 있는 장애물이나 차량을 감지하게 되면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충돌 위험이 있다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까지 밟아주는 기능입니다. 아주 훌륭해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입니다. 119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14개의 스피커가 포함이 되고 거기다가 외장 앰프까지도 포함이 되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감지하고 그와 반대되는 주파수를 생성을 해서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헤드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있잖아요. 그런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론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차량의 주행 속도와 모터의 토크 상태 등을 고려해서 실내 사운드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반투명 맵포켓, 도어 수납 공간을 반투명 디자인으로 적용을 해서 수납된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요소입니다. 제가 볼 땐 좀 디자인 요소가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7인승 컨비니언스 플러스 100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운전자가 편리하게 시트를 조절을 하고 2열 승객이 쾌적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돕는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에는 어떤 게 있느냐? 실외 V2L 커넥터가 있습니다. 차량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자제품 쉽게 바깥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시트, 스티어링 휠, 아웃사이드 미러의 위치를 저장해 놓고서 여러 운전자가 편리하게 설정을 불러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2열 통풍 시트, 뒷좌석 시트에 시원한 바람이 나와서 여름철에도 쾌적한 탑승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의 높이와 앞뒤 위치를 전동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전동이 아니면 이렇게 레버 내려놓고 조절한 다음에 이게 당겨야 되는 그런 거죠. 드디어 익스클루시브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프레스티지 트림 관련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판매 가격부터 한번 볼 텐데요. 세제 혜택 전 같은 경우에는 7,705만 원,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나면 7,315만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품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익스클루시브 트림의 기본 품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부터는 기본 적용된 항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 GMP 플랫폼과 성능은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하지만 이전 익스클루시브의 선택 품목이었던 실외 V2L 커넥터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품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외관 역시 이전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 내용들이 많고 딱 두 가지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바디 컬러 휠 아치 피스라고 해서 차량 바퀴 주변의 휠 아치 몰딩을 차체 색상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서 통일감을 높인 디자인 요소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팅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 차량 잠금 해제 시에는 자동으로 도어 핸들이 돌출이 되고요. 도어 핸들 주변을 밝혀주는 앰비언트 조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내장인데요. 이전 익스클루시브 트림에서 6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주행 모드 연동 앰비언트 무드램프, 주행 모드에 따라서 실내 조명의 색상이 변경되는 기능이고요. 파라볼릭 모션 글러브 박스, 글러브 박스의 버튼을 부드럽게 개폐할 수 있는 전동식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드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대시보드 중앙 부분에 우드 트림을 적용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조가죽 감싸기라고 해서 도어 트림의 3D 엠보싱 패턴과 인조가죽 마감을 적용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1열, 2열 도어 스피커 메탈 그릴, 1열과 2열 도어 스피커에 메탈 소재의 그릴을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트인데요. 이전 익스클루시브의 선택 품목이었었던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을 포함해서 총 4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천연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천연가죽 소재의 디지털 패턴으로 적용이 된 시트와 함께 메탈 패치 장식이 추가가 되었고요.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있는데요. 운전석과 동승석에 릴렉션 기능이 적용된 시트,
시트입니다. 14개의 방향으로 전동 조절과 레그 레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레그 레스트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렇게 다리를 올려주는 요거를 레그 레스트라고 하고요. 동승석은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을 지원을 해서 뒷좌석이나 운전석에서 시트를 조절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요거는 익스클루시브 선택 품목인 7인승 컨비니언스 플러스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기능입니다. 2열 통풍 시트. 2열 시트에 통풍 기능을 추가해서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승차감을 제공해 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편의인데요. 이전 익스클루시브 선택 품목에 있었던 4가지 기능을 포함해서 총 11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측방 주차 거리 경고. 주차를 할 때 차량 측면의 장애물을 감지해서 경고음을 울려주는 기능입니다. 전방, 후방, 측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주차 중에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감지가 된다면 경고를 울려주고 자동으로 브레이크까지 작동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차량 외부에서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원격으로 주차와 출차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디지털 키 2. 스마트폰을 스마트 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키가 없어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의 선택 품목이었던 파킹 어시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었고요.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등록된 지문으로 차량 시동을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 내에 결제 시스템을 이용을 하거나 개인화 설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2열 수동식 도어 커튼, 2열 창문에 장착된 수동식 선 커튼입니다.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컨비니언스 플러스에 포함되었었던 기능이고요. 에어컨 광촉매 공기 살균 시스템,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내부의 공기를 정화하고 그 다음에 세균과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인포테인먼트인데요. 총 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3가지는요, 익스클루시브의 선택 품목이었었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에 포함되어 있었던 3가지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건데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와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그 다음에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선택 품목이 되겠습니다. 직접 추가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전에 익스클루시브와 동일한 품목 4가지와 새로 추가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인데요. 일단은 H트랙 1과 H트랙 2, 파노라마 선루프, 빌트인 캠 2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에서 설명한 기능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19인치에서 21인치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21인치 대형 휠로 변경을 해서 주행 안전성과 스포티한 디자인을 강조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추가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플래티넘인데요. 2가지의 라이트 기능과 디지털 센터 미러가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지능형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요, 주행 상황에 맞춰서 상하 등을 자동으로 조절해줘서 야간 시야를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눈부심을 줄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이나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인데요. 차량의 잠금을 해제할 때 라이트가 전멸을 하면서 운전자를 반겨주고 하차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주변을 밝혀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센터 미러인데요. 2열이나 3열에 짐이 있거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룸미러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룸미러에 모니터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운전하기가 더 편하겠죠. 다음으로는 카메라 렌즈를 자동으로 세척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디지털 룸미러가 되겠습니다. 컴포트 플러스 55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편의성과 그다음에 공간 활용성을 높인 패키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어서 운전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게 18개의 방향으로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겠고요. 허리 지지대와 스트레칭 모드를 포함을 해서 더욱 편안한 시트가 되겠습니다. 3열 전동 5대5 분할 폴딩 시트, 버튼 조작만으로도 3열 시트를 자동으로 접고 펼 수 있어서 적재 공간 활용이 아주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컴팩트 디지털 사이드 미러 138만 원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적용된 카메라와 내부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기존 사이드 미러 대신해서 차량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인데요. 후측방과 후방 시야를 제공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작아진 거죠, 사이드 미러가. OLED 디스플레이, 디지털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차량 내부에 장착을 해서 OLED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디지털 미러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리그래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다! 판매 가격은요, 세제 혜택 전 가격은 8,207만 원이지만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난다면 7,791만 원이 되겠는데요. 프레스티지 트림에 있는 모든 기본 품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된 기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GMP 플랫폼과 성능은 딱 한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요. 셀프 레벨라이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차량의 하중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서스펜션 높이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주행 안전성을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외관을 볼 텐데요. 총 3가지 기능 중에서 한 가지는 새로 추가가 되었고 나머지 2가지는 프레스티지에서 선택 품목이었었던 게 기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캘리그래피 전용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21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었고 미슐린 타이어도 포함이 됐습니다. 바디 컬러 사이드 클레딩이 포함되고 전용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이 된 최상위 트림 전용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헤드램프와 다이나믹 웰컴 에스코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에서 선택 품목으로 플래티넘에 포함됐었던 기능들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내장을 볼게요. 총 8가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메탈 페달,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한 페달이고요. 메탈 도어 스커프, 차에 타고 내릴 때 발에 닿는 부분에 메탈 장식을 적용했습니다. 메탈 트랜스버 스트립, 실내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에 적용된 메탈 소재 장식이고요. 바이오 스웨이드 내장재, 천장과 기둥에 부드러운 촉감의 친환경 바이오 스웨이드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질감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합니다. 리얼 알루미늄, 대시보드 중앙 부분에 실제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을 해서 고급스러운 질감을 제공합니다. 투톤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의 2가지 색상을 조합해서 포인트를 준 디자인입니다. 인조가죽 감싸기, 도어 패널에 인조가죽을 적용을 했고 디지털 패턴을 추가했습니다. 자외선 살균 시스템, 1열에 있는 프론트 콘솔에 UVC 자외선 살균 조명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폰이나 장갑 같은 것들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트입니다. 총 3가지인데요. 하나만 새로 추가되었고 나머지 2개는 이전 프레스티지 선택 품목에 기본으로 적용되었었던 겁니다. 나파 가죽 시트를 볼 텐데요. 천연 가죽보다 더 부드러운 나파 가죽을 적용을 했고요. 디지털 패턴과 3D 엠보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관리가 쉽고 통풍도 잘 되는 시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스티지 선택 품목에 있었던 컴포트 플러스에 추가됐던 기능이 2가지였는데요.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와 3열 전동 5대5 분할 폴딩 시트가 기본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의 기능입니다. 프레스티지 선택 품목 1개와 캘리그래피에서만 적용이 되는 기능 1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센터 미러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선택 품목에 플래티넘으로 적용이 됐었던 기능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이라고 해서 운전자가 차량을 떠날 때 뒷좌석에 남아있는 승객을 감지해서 경고하는 기능인데요. 레이더 센서를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 적용된 후석 승객 알림보다 더 정밀한 감지가 가능합니다. 경고만 울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블루 링크를 통해서 또 경고가 온다고 하네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트림과 동일한 사양이 적용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선택 품목을 보도록 할게요. 이전 트림과 모두 동일한 선택 품목이 총 5가지가 있고요. 캘리그래피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선택 품목은 19인치 휠 타이어 딱 1개만 있습니다. 기본 적용된 21인치 휠을 19인치로 변경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100만 원이 까집니다. 여기까지 아이오닉 9의 트림별 가격과 기능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차 기능을 갖춘 익스클루시브, 주차 보조, 주행 보조, 고급 내장재가 추가된 프레스티지, 최고급 내장과 편의 기능까지 더했던 캘리그래피.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트림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오닉 9 옵션 추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